20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보호자들을 만나왔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은 역시 안락사 상담을 할 때입니다.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의 고통을 끝내주고 싶은 마음과 보내기 싫은 마음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50대 보호자분이 계셨습니다. 14년을 함께한 반려견 로또의 보호자였죠. 로또는 만성신부전과 췌장염을 앓고 있었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보호자분의 경우가 특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안락사 예약을 무려 3번이나 취소하셨기 때문입니다. 매번 병원에 오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죠. 수의사로서 로또의 고통을 보면서도 보호자의 마음을 재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안락사를 진행한 후 이 보호자분은 심각한 페노스 증후군에 빠지셨습니다. 직장도 그만두시고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빈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놓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다행히 현재는 전문 상담을 통해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의사로서 단순히 의료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심리적 케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사례였습니다. 이 글을 모두 시청하시고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로또를 떠나보낸 지 9개월.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빈 밥그릇에 사료를 담고 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에 여러 알의 약을 먹으며 겨우 버티고 있어요. 14년을 함께한 그 아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저는 그날에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사료를 담고 나서 멍하니 서 있는데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동물보호소에서 로또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마치 엄마를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던 그 작은 녀석을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른 강아지들은 모두 짖거나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로또만 구석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새끼 유기견이었죠. 털도 더럽고 여기저기 상처도 있었지만 슬프면서도 어딘가 애절한 그 눈빛이 특별했어요. 이 아이로 할게요. 직원분이 다른 아이들도 보시고 결정하세요. 말씀하셨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집에 와서 첫 목욕을 시켜주던 날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고는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이던 그 모습.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이 시작됐던 거죠. 그런 로또가 이제 없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늘도 문득 현관문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을 발견합니다. 로또의 밥그릇은 그대로 있고 장난감들도 제자리에 있는데 그동안 들려오던 발톱 소리, 숨소리, 모든 게 사라졌어요. 로또 없는 일상이 너무 낯설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만 그 순간에 갇혀있는 기분이에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강아지를 무지개 다리 너머로 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슈퍼에서 강아지 사료 코너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기분. 길에서 비슷한 강아지를 만났을 때 순간 심장이 뛰는 그 순간.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깊은 허무감을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공감. 따뜻한 위로와 제 마음을 인정해주는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 역시 그 아이를 무지개 다리 너머로 보내본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가 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로또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힘이 없어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니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동안 큰일 없이 지냈으니까 로또가 고령이 되면서 조금씩 나타나는 증상들도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겠거니 했죠. 하반신을 조금씩 못 쓰게 되고 가끔 경련을 하는 모습을 봐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가는 걸 자꾸 미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는 큰 병원비 걱정이 먼저 떠올랐어요. 아픈 로또를 보면서도 얼마나 나올까 하는 생각이 앞섰거든요. 설마 우리 로또가 그렇게까지 심각할까 싶었고 그냥 간단한 치료만 하면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만성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생각했어요. 로또가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건지 정작 중요한 건 생각하지 못했죠. 로또의 아픔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아픈 게 아니니까 그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점점 로또가 물도 사료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각질이 생기고 털도 빠지고 밤에는 경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서웠거든요. 구토도 자주 하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야위어가는 로또를 보면서 저도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어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만성신부전이 말기로 진행되면서 독소가 몸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때서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죽음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저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글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또 다른 글에서는 고통을 줄여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미 반려견을 떠나보낸 친구에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어디에도 명확한 답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님, 안락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안락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뤘어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채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했죠. 마치 내 손으로 아이를 죽이는 느낌이라서. 안락사 예약만 3번을 번복했어요. 로또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거든요. 예약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새 울면서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떨었어요. 내가 좋은 보호자인가? 아파하는 아이를 계속 살려두는 게 어쩌면 나의 이기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어요.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맞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가족들도 그만 결정해라. 이렇게 계속 미룰 거냐라고 재촉하고, 어떤 친구는 빨리 보내주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해봐야지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데 정작 결정은 제가 혼자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병원비는 하루에도 몇십만 원씩 나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고, 그런데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과연 내게 그동안 함께한 로또의 목숨을 거둘 권리가 있는 건지, 로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 정말 무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로또의 고통은 줄여줄 수 없고 경제적인 부담은 커져가고 가족들의 시선은 부담스럽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 혼자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버거웠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그럴 줄 알고 시간을 들였어요. 보호자분들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겪으시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보셨을 텐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안락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락사 당일에는 그동안 주지 못했던 기름기 가득한 고기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평소 같으면 못 주는 음식이지만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로또가 잘 먹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함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로또가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애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제 손을 계속 핥아주더라고요. 엄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막상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서는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펑펑 울었죠. 마취제를 먼저 주사하고 나서 로또는 깊은 잠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안에 모든 게 끝났다고, 고통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로또를 다시 안았을 때는 정말 잠든 것 같았어요. 따뜻했던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 펑펑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장례는 혼자 조용히 치렀어요. 가족들도 와주겠다고 했지만 로또와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화장장에서 로또를 마지막으로 안아주면서 잘가, 아프지 말고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다면, 더 좋은 치료를 해줬다면, 마지막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면. 후회와 죄책감,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아프지 않겠구나, 고생 많았어라는 마음도 들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정말 복잡했어요. 로또를 떠나보낸 후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잤거든요. 비슷한 강아지만 봐도 숨이 막혀서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결국 직장도 그만둬야 했어요.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솔직히 슬픔과 그리움이 오히려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놓아줘라고 하지만 전 눈물에서 미소로 바뀔 때가 언제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페노스 커뮤니티를 찾게 됐어요. 저와 똑같이 강아지를 떠나보낸 분들의 글을 보니까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단 상담에 참여했을 때 60대 할머니께서 페노스는 질병이야, 치료받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상담사 선생님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보호자였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로또 이야기를 할 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보호자분은 페노스 상담과 커뮤니티를 통해 천천히 회복되고 계십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눈물에서 미소로 바뀌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세요. 이 보호자분의 경우 임상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페노스 증후군에 해당했습니다. 20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보호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안락사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의 고통을 끝내주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깊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페노스 증후군은 엄연한 질병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동물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감정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부끄러워하거나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반려동물 장례식, 추모 활동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보호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보호자였고 여러분의 아이도 함께했기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